안녕하세요. 메가비뇨기과 강서망원점 대표 원장 조시환입니다. 혹시 재채기를 하거나 웃을 때 또는 운동을 하면서 힘을 줄 때 소변이 찔끔 새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또는 화장실이 급해서 가시다가 너무 급하신 나머지 조금 흘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라고 넘기셨다면 요실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실금은 사실 단순히 나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요실금이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는지 설명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요실금이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나오는 증상으로 우리나라 여성의 40%가 경험하고 있는 혈안 질환입니다. 요실금의 주요 원인으로는 여성분들의 경우에 특히 해당되는 것들인데요. 출산이나 노화 등으로 인해서 요도를 싸고 있는 괄약근의 약화가 생길 수 있겠고, 폐경이 되면서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남성분들도 해당되는 것인데요. 방광이 너무 압축력이 세기 때문에 괄약근의 힘을 이기고 새는 급박성 요실금의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나 뇌졸중, 뇌출혈 등으로 인해서 신경이 손상되는 경우, 또는 이제 허리 신경이 손상되는 경우에도 이러한 급박성 요실금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요실금은 원인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배에 힘이 들어갈 때, 재채기나 웃거나 뛰거나 이런 경우 배에 힘이 들어갔을 때 생기는 복압성 요실금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분에게 흔하게 생기는 것들이고요. 연세가 드신 남성분에게도 가끔씩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절박성 요실금입니다. 방광 근육이 너무 과하게 수축하기 때문에 괄약근을 이기지 못하고 새는 경우인데요. 이유는 젊었을 때 또는 어렸을 때부터 남들보다 소변이 자주 마렵고 급하게 가시는 분들, 즉 과민성 방광인 경우가 있겠고, 허리 신경 손상이나 뇌 신경 손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일시적으로는 방광염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말 그대로 흘러 넘치는 경우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너무 과하게 오랫동안 방치를 해가지고 방광 기능이 다 망가져가지고 방광이 압축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될 수가 있고, 신경의 손상으로 인해서 소변이 원래 400을 채우면 소변을 봐야 되지만 1리터 넘게도 찼다가 흘러 넘쳐가지고 결국 조금 찔끔찔끔 새는 요실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방광이 망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콩팥까지 같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일상생활 속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 교정으로도 요실금을 예방하거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체중 조절인데요. 몸무게가 늘어나게 되면 뱃살이 늘어나게 되고 장을 누르는 것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압이 증가하게 돼서 조그마한 움직임에도 요실금이 발생할 수 있겠고요. 규칙적인 운동, 특히나 이제 스쿼트 같은 운동을 통해서 복압성 요실금을 좋아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방광 뒤에는 장이 있는데요. 변이 가득 차면 아무래도 방광을 계속 자극하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변비를 치료함으로써 요실금을 완화시킬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 조절과 금연입니다. 과민성 방광이 있으신 분들은 커피나 술, 그리고 자극적인 음식들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고요. 또한 담배를 태우시는 경우에는 금연을 통해서도 방광의 과한 자극을 억제시킬 수 있겠습니다. 절박성 요실금 같은 경우에는 소변을 한 10분 정도만 참으시라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들었을 때 갑자기 급하게 마려웠다가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다시 또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10분에서 20분만 참으시면 과한 신호가 다시 없어지는 경우를 많이 느낄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방광이 충분히 소변을 저장할 수 있을 때까지 늘어났다가 한 번에 소변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방광 용적을 증가시켜서 이런 요실금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복압성 요실금의 대표적인 치료 방법으로는 케겔 운동이 있습니다. 케겔 운동이라는 것은 항문을 3초 동안 조였다가 3초 동안 풀었다. 이거를 조금 시간을 늘려가지고 10초까지 늘리시면 좋고요. 하루에 최소 30회 시작해서 100회까지 늘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일 꾸준하게 했을 경우에 한 2달 정도 꾸준하게 치료를 하시면 많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케겔 운동으로 완전히 내려앉은 방광이나 자궁을 회복시킬 수는 없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요실금 수술을 통해서 슬링 수술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수술 방법을 통해서 간단하게 치료가 가능합니다. 슬링 수술은 완치율이 90에서 95%로 굉장히 높은 수술이고, 만약에 슬링 수술이 실패했을 경우 재수술을 하면 대부분 치료가 되기 때문에 복압성 요실금을 가진 환자분들 중에서 케겔 운동이 너무 힘드시거나 케겔 운동이 실패하신 분들, 또는 자궁이나 방광이 완전히 내려앉으신 분들은 슬링 수술과 같은 교정술을 통해서 이런 복압성 요실금을 치료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과민성 방광 같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 방법을 먼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항콜린제 또 베타3 아고니스트라고 하는 약물 치료를 통해서 너무 과하게 압축하는 방광을 정상 상태로 돌려주는 약이 되겠고요. 하지만 이런 약물은 농도를 너무 과하게 썼을 때는 잔뇨량이 늘어날 수 있고 방광이 너무 약하게 압축을 해서 소변이 잘 안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있으며, 입이 마르거나 변비가 생기거나 눈이 뻑뻑해지는 다른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비뇨기과 전문의를 통해서 검사와 상담 후에 처방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전립선 암 수술 후에 괄약근까지 같이 손상을 받아서 소변이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공 괄약근 삽입술을 통해서 요실금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요실금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서 자존감과 삶의 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증상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와 관리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내원하시어 증상에 맞는 처방과 치료를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가비뇨기과 강성마고점 대표원장 조시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